아보카도 가격이 왜 갑자기 확 오를까? 콘서트 티켓은 왜 또 그렇게 비싼 거야?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그 답은 말이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강력한 두 가지 힘에 숨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힘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 시장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 아주 기본적인 원리부터 하나씩 아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야기할 세상, 바로 시장이라는 무대부터 한번 설정해보죠. 자,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려고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모델에 집중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수십 개의 가게가 전부 똑같은 사과를 파는 아주 큰 농산물 시장을 떠올리시면 돼요. 대안이 너무 많으니까 어느 한 가게 주인이 자기 맘대로 가격을 올릴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런 시장에서는 여러분이나 판매자나 전부 가격 수용자가 되는 겁니다. 마트 가서 우유 한 팩값 깎아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반대로 동네 주유소 하나가 갑자기 기름값을 리터당 2만 원으로 올릴 수 없는 거랑 똑같은 이치죠. 자, 이제 첫 번째 거대한 힘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바로 여러분, 구매자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수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건 수요의 법칙이라는 아주 직관적인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요. 뭐냐면 어떤 물건이 비싸지면 사람들은 덜 사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싸지면 더 많이 사고요. 정말 당연한 얘기죠. 근데 가격이 전부는 아니에요. 사실 가격 말고도 여러분이 뭔가를 얼마나 원하는지 결정하는 훨씬 더 재미있는 요인들이 있거든요. 바로 이 요인들이 전체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또 오른쪽으로 막 움직이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소득이에요. 월급이 오르면 슬라이드 왼쪽처럼 분위기 좋은 카페 가서 커피도 더 마시고 최신 스마트폰도 사고 싶고 이런 정상재에 돈을 더 쓰게 되죠. 반면에 오른쪽처럼 인스턴트 라면 같은 열등제는 아마 덜 찾게 될 겁니다. 예전보다 돈을 더 버니까요. 자, 이걸 그래프로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게 여러분의 현재 소득으로 살 수 있는 예를 들어 고급 라떼 같은 정상제에 대한 수요 곡선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여러분 월급이 아주 크게 올랐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변할까요? 바로 이렇게 됩니다. 소득이 늘어나니까 기존의 수요 곡선 D1이 오른쪽으로 D2로 통째로 이동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커피 가격이 그대로여도 이제 여러분은 모든 가격대에서 예전보다 더 많은 커피를 마시고 싶어하게 됐다는 의미예요. 다음은 연관된 다른 상품의 가격이 미치는 영향입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랑 펩시 같은 대체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펩시 가격이 엄청 오르면 사람들이 그냥 콜라 마시자 하면서 코카콜라를 더 많이 찾겠죠. 반대로 베이글이랑 크림치즈처럼 항상 같이 먹는 보안제는요. 베이글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 덩달아 크림치즈도 덜 팔리게 되는 거죠.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보완제 관계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인데요. 예전에 아이팟 가격이 저렴해지니까 사람들이 아이팟을 많이 사면서 여기에 덜 즉 음악 다운로드에 대한 수요가 덩달아 들어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걸 볼 수 있죠. 물론 취향이나 유행도 무시 못하죠. 요즘 갑자기 식물성 우유에 찾은 사람이 엄청 늘어난 거나 한때 난리였던 스탠리 텀블러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게 다 취향의 변화가 수요를 늘리는 예시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도 중요해요. 만약에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져서 내 일자리가 불안한데 이런 걱정을 하게 되면 당장 새 차를 사려던 계획을 미루게 되겠죠. 바로 지금의 수요가 줄어드는 겁니다.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구매자 이야기, 즉 수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거래의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거대한 힘인 공급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건 판매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공급의 법칙은 수요의 법칙이랑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러분이 판매자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파는 물건 가격이 오른다? 그럼 당연히 더 많이 만들어서 팔고 싶겠죠? 그래야 이익이 더 많이 남으니까요. 이게 바로 공급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리고 수요처럼 공급 곡선도 통째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케이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밀가루 가격? 그러니까 이런 투입 요소 가격이 싸지면 어떻게 될까요? 판매자는 같은 값에 더 많은 케이크를 만들 수 있으니 공급이 늘어나겠죠. 또 생산성을 확 높여주는 새로운 기계, 즉 기술이 개발되어도 공급은 늘어납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구매자는 최대한 싸게 사고 싶어하고 판매자는 최대한 비싸게 팔고 싶어해요. 이 둘의 이해관계는 과연 어디서 만나게 될까요? 바로 균형이라는 정말 마법 같은 지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지점은요, 구매자들이 사고 싶어하는 양과 판매자들이 팔고 싶어하는 양이 정확히 일치하는 단 하나의 완벽한 가격 지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가격이 이 균형점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흥미롭게도 시장은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가격이 균형점보다 너무 높다고 해봅시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물건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물건이 더 많아지겠죠? 이걸 초과 공급이라고 하는데요. 재고가 쌓이니까 판매자들은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내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가격이 내려가다 보면 결국 다시 균형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반대로 가격이 너무 싸면요, 이번엔 사려는 사람이 줄을 서는데 물건이 없겠죠. 초과수요 상황인 겁니다. 이걸 본 판매자들은 이래도 팔리네? 하면서 슬슬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가격이 오르다 보면 이것 역시 결국 균형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셨는데요. 이 보이지 않는 공급과 수요의 힘이 사실은 우리 주변 모든 것의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결국 이 가격이라는 건 그냥 막 정해지는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 경제에서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또 얼마나 써야 할지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등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마트에서, 주유소에서 아니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이 변하는 걸 보게 되면 그 뒤에서 춤추고 있는 이 공급과 수요라는 보이지 않는 힘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